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2021년에는 꼭 이루어지시기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And my friend, overseas student and people, all of them successful 22 year. I am always pray to you happy. Thank you. 제가 올해는 상당히 불행한 새해를 맞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눈을 치운다고 덤벙대다가 어떻게 그 허리를 잘못 썼는지 힘을 잘못 썼는지 하여튼 그 허리에 이상이 와가지고 한 3일 동안을 아주 꼼짝을 못했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고통받아 보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다리 한쪽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디딜 수도 없고 오그렸다 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 가는데도 기어서 갔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 고통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다 고통을 당하죠. 당하는데 그것을 이제 각자가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하고 우리가 뭐 근원적으로 따지면 태어나서부터 걸은 사람 없잖아요. 다 이제 어려서 기어다니다가 나중엔 두 발로 가다가 뭐 늙으면 세 발로 간다고 하던가요? 뭐 지팡이 짚고 세 발로 간다고 그러죠. 요즘은 뭐 네 발로 가더라고.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보고 이거 핸드 스틱 뭐 있잖아요. 이거 스틱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걷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저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무릎으로 기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그런 그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침 4일날 이제 정식으로 병원이 오픈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119를 안 부르고 진통제인가요? 그거를 하나를 어떻게 먹고 제 스스로 병원을 갔어요. 가서 근육 이완제하고 뭐 소염제 그리고 무슨 진통제라든가 뭐 이거 이제 링거를 맞고 뭐 이제 치료를 좀 하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데 치료를 해도 일주일 정도 가고 안 해도 일주일 정도면 낫는데 거기서 이제 더 악화되는 사람은 뭐 얼마가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몸이 지금 불편해서 지금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세상이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최소한의 행동을 할 때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걸 못한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삶의 행위를 저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와 여러분과 또 제 서툰 의견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소망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낙연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면복권을 해야 된다.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해야 된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열이 받았어요. 왜 열이 받았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왜 애초에 사면복권을 할 사람을 끌어냈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낙연 씨의 말에 의하면 그건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전 분노가 나요. 왜 분노가 나냐면 저는 그 직접 광화문에 촛불 집회를 거의 안 빠지고 이제 갔던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갈 때 그 이낙연 씨는 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을 끌어내면 안 되는데 왜 끌어내나 하는 우리를 원망했겠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 밑에서 소위 국무총리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아주 잘한다고 하는 그 칭찬을 받고 이렇게 민주 촛불 시민의 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지금 별안간 전직 두 대통령을 사면 복권해야 된다. 그렇다면 원초적으로 그 두 대통령은 지위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 대통령이 사면 복권하는 걸 동의하지 않느냐면 성문법에서는요.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진역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성문법은 엄연히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밉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흉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복권 뭐 이것을 흉내낸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왕조의 그 귀양간 죄인들을 임금이 특별히 그 사면 복권 시키는 그런 예를 따르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때는 그 왕권에 의해서 소위 유교적인 어떤 전통 법이랄까 뭐 조선의 경국대전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최종 중형 범죄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승이 무슨 어떤 죄인을 처벌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판서가 처벌했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었죠. 단지 뭐 무슨 자범 무슨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밑에 사법부 사원부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데 중형 죄수들을 왕이 밑에 사람들이 처벌한 게 아니라 왕이 처벌했기 때문에 그 사면권도 왕이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문법에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사면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면 그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다는 법이 헌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뭐 단서가 달리겠죠. 근데 그 상당한 이유가 뭘까요?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뉘우쳤다든가 아니면 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대통령들이 한마디로 건방지게 이제 사면을 많이 사면권을 남발했는데요. 이게 성문법의 정신은 전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헌법에 이제 제정된 그런 법이 이제 성문법인데 이 법에서는 엄연히 죄를 주는 사람은 죄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장관이나 이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검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재판을 해서 사법부에서 사법부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면도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죠. 우리가 이 사람을 죄를 줘가지고 법무부에서 수감시켜놓고 이 사람을 상태를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죄를 안 받아도 될 만큼 모범적이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법 관행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을 세웠다든지 이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사면시키는 게 타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검찰에서 그것을 재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이러이러한 행형 성과랄까요? 이런 거를 관찰해 본 결과 뉘우침이 있고 이 사람이 사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면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재판부에다가 재심 신청해서 재판부에서 재심해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되면 뭐 대법원까지 가서 그 사람이 이제 합법적으로 무죄를 받든지 무슨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지 맘대로 무슨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게 내가 법을 안 찾아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중재인을 사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을 건데 거기는 반드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나는 법률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적어도 3분의 1이든지 뭐 국가 국민의 얼마라든지 하는 어림짐작이라도 가능한 어떤 여론에 의해서 사면이 적당하다든지 뭐 이런 게 전제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런 제도도 없이 대통령이 심심하니까 이번에 사면이나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몇 년 풀어주고 또 심심하면 대통령이 누구 검찰 누구 시켜가지고 경찰 시켜가지고 야 저놈 좀 잡아넣어.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또 마음 풀리면 야 그럼 풀어줘.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게 성문법의 정신이에요? 이 성문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것도 개정해야죠. 이것도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이 사면 제도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잘못된 게 어떤 거냐면 김영삼이가 전두환 대통령을 결국은 무기에서 이제 사면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무기로 그냥 놔둬야죠. 그냥 놔뒀으면 이 양반의 재과를 뉘우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도둑질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스스로 내놨을 수도 있고 상응하는 죄값을 치를 수가 있죠. 근데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무기임이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 놔둬야 될 사람을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돈이 그만큼 도둑맞은 거죠. 그것을 대통령이 지 맘대로 이렇게 우리 국민의 돈을 그렇게 도둑해 먹은 놈을 그냥 풀어줘도 된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게 성문법 하에서의 대통령 권한에 해당한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돼 있다면 사면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사면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 거기서 무슨 일회성 풍물패입니까? 한바탕 놀고 끝나면 없었던 걸로 해야 이걸로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두환 같은 경우는 광주 5.18 희생자만 해도 지금 5,189명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당시의 사망자가 163명인가 되고 행불자가 한 166명? 그리고 부상자가 한 3,189명인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아주 무명으로 있는 사람도 한 5명 정도 되고 또 이제 부상은 했지만 그 후로 죽은 사람도 101명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5,000명 이상이 사상자를 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영삼이가 뭔데 지가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두환이를 그렇게 풀어줍니까? 풀어줘가지고 지금까지 전두환이가 반성했어요? 풀어줘서 국민한테 고맙다고 했습니까? 광주 시민의 고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영삼이가 동의해준 사람이 있나요? 김영삼이한테? 이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이런 거 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죄를 졌으면 그것도 죄가
운전기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무슨 사람을 하나 치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을 참작해서 사면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거는 확신범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따위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런 확신범인데, 이것은 적군하고 싸우다가 그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은 거는 그래도 그 적군한테 죽었으니까 덜 억울하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대통령한테 자기 국민이 죽었는데 그걸 사면을 해요? 그럼 자기가, 당신 같으면 당신 아들 당신이 죽이겠어? 이런 그 멍터리 법을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 성문법이 어쩌고 하는,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사면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따위로 해가지고 대통령 하는 사람 시키면 전두환이보다 더 나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요, 제 동지들 중에서 그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낙연을 지지했었어요. 지지했었는데 요번에 그 보니까 이거는 지지해서는 안 될 놈이에요. 이건 그 전두환이랑 같은 놈이야. 이거 다시 얘기해서. 아니 그 지금 전두환이하고 이명박이하고 박근혜가 감옥에 있는 것을 사면해야 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했다는 것인 그 내용이, 오래전에라는 것이 1시간 전에부터인지 1년 전부터인지 자기가 국무총리 되기 전부터인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 오래전이라고는 일반적인 뉘앙스는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적어도 문재인 정부 탄생 전부터 억울하게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하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는 가정이 성립되고, 그 이후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까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열혈 그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기만이고 동시에 반역 행위죠. 그런 사람이 뭐 다음 대통령을 꿈꿔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거기를,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긴 것은 기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를 했던 이유는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는 우리의 그 불타는 충정, 불타는 그 애국심, 그 집념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엄동설안에 떨고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를 외쳤던 그 동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도 안 된 이제 후보자가 그따위 소리를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그 전두환이 같은 사람, 그 박정희 밑에 있던 차지철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광주 시민 문제뿐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 잘 보세요. 박정희 왜 죽었습니까? 김재규가 부마 사건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와가지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상인들이 방으로 숨겨주고 감춰주고 뭐 이런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것은 철부지 학생들이 단순히 어떤 객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그 유권자가 있고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위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각하가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박정희가 좀 못마땅했겠죠. 근데 옆에 앉아있는 차지철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 캄보디아에서는 얼마요? 나 지금 캄보디아 가보고도 정확히 생각 안 나네. 2천만 명인가 하여튼 얼마가 죽었죠. 1,000만 명인가 얼마가 죽었는데, 200만 명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죽이면 되지. 그까지 탱크로 막 밀어버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겁내냐고. 이러고 차지철이가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차지철이한테 쏠 때
어?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라고 이제 쏟고, 박정희한테는 뭐라고 썼냐면, 역시 당신도 그 버러지 같은 놈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총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자지처 김재규가 그 총 쏘면서 박정희한테 했던 말이 그게 사실적인 얘기예요. 박정희를 평가하는 정확한 평가거든요. 평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시키자면, 다시 얘기해서 김재규도 복권시켜야 돼요. 부산에 있는 몇백만 명의 600만 명인가,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기억이 확 왔다 갔다 하는데, 6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를 죽인 나는 캄보디아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더 죽일 수 있다. 탱크로 가서 밀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부산, 경남, 마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몇백만 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회 인간이 아닌 버러지 같은 그런 놈들을 쏜 사람을 열사로 대접을 해야지. 지금 무슨 대통령 시해범? 대통령이면 무조건 다 사람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사람을 사면해도 되는 게 대통령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대통령을 뽑으려고 고생을 한 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세요. 젊은 학생들도 지금 나와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열혈 청년들이 지금 나서고 있어요. 말을 안 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은 그렇게 변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대로 다 뭉쳐 있어. 단지 중도층,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만히 눈치 보다가 이제 센 쪽에 붙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극우 세력과 진보 세력만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보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상당 부분의 중도 세력들도 무엇이 옳은가를 지금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알아가고 있는 중에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만 제대로 된다면, 그것만 완성된다면 중도 세력에서 적어도 반 이상은 진보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앞으로 정의가 바로 설 희망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소위 여당의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뭐예요? 무슨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하자고요? 왜 사면해야 되는데? 당신 사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뭐 때문에 사면해야 돼요? 국민 화합? 화합 같은 소리가 앉았네.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나오면 국민이 화합됩니까? 박근혜 나오면 박근혜가 지지하는 야당 편도 있을 것이고, 이명박이 지지하는 야당 편도 있을 것이고, 나눠지면 여당은 쉽게 대통령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당신 생각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그렇게 되면 여당도 나눠져. 여당도 나눠지면 누가 될지 몰라, 대통령. 싸우다가. 그러고 그런 꼼수 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시대는 이미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그 시대에 다 지나갔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당신은 구태의원에게 무슨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풀어놓으면 저쪽에 극우 세력들이 둘로 나눠지고, 거기서 박근혜도 싫고 이명박도 싫은 놈은 나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진보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찍어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대통령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전라도 오고 경상도 오고 이 토백이들은요, 이런 어떤 국가 이념이나
무슨 그 정의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전라도에 든든한 그 내 지역구가 있어. 어느 놈이 대통령을 해도 나는 국회의원 정도는 자신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 그게 사실 그 기반이 있거든요. 그 멍청한 사람들이 죽으나 사나 그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라도만 있는 게 아니라 경상도 있어. 똑같이 그렇게. 그것을 믿고 이것들은 그 자기의 그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이런 매국적인 사상을 닮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 후보자로 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저 같은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고 이건 반드시 배제돼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들이 만약에 그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어디 지나가는 어디 무슨 그 정의로운 사람, 남의 물건 하나도 안 훔치고 뭐 어디 종이 주는 할머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 청소 미화원 이런 아저씨들 데려다 놓고 우리 진보 세력이 뒤에서 뒷받침해서 정치합시다. 저런 그 썩어빠진 머리 가지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시키는 것보단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더 낫잖아요. 대통령 각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쪽으로 가십시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유도하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야지 말 잘해가지고 말싸움에서 누구 이겨먹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영웅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시켜가지고 나라 또 망칠 일이 있어요?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이 굉장히 고비예요, 고비. 이 고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또 우리한테 올지 몰라. 그게 지금 이 세계의 어떤 그 전쟁이 없는 그 해빙 무드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남북 해빙 무드를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남북한에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친구 사이를 만들자 이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10년, 20년 발전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통일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통일이 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캐스팅 보드를 역할을 하면서 동서간의 그 화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국력을 키우면 세계 평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나는 없어. 왜냐면 나는 지금 나이가 이제 그 48년생이니까 앞으로 기껏해야 뭐 80살까지 산다고 쳐도 내가 지금 이 정신과 이 패기가 80살까지 있을지 몰라. 그 전까지 없을 것 같아. 지금 뭐 눈 몇 번 치고 한 3일 동안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체력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뒤에 있는 후세들이 얼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인적 자원이. 지금 인적 자원이 왜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느냐면 정치에 발묶여 가지고 동부가 유럽까지 우리가 그 휩쓸고 다닐 수 있는 우리의 그 패기가 이제 사장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이 땅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냥 어디 놀고 즐기는 데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비전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이거 박정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시작을 했냐면 옛날에 생각해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 머리 길렀다고 공무원들 시켜서 가위 들고 이 머리 자르러 다니고 몇만 모이면 막 잡아가고 이 지랄 난리치던 놈들이 서울 한복판에 가면은 연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고전, 고연전, 연고전.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연고전이 있을 때는요,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 학생들이 서울 시내 그냥 그 중앙도로, 그 당시 뭐 종로 일대죠. 종로 일대를 다 점령하고 막 거기서 어깨동 무고 춤추고 막 그냥 신나게 놀아, 밤새. 그러면 경찰들이 멀리서 그거 다 경비 서요. 그게 대통령이 저 새끼들 다 해산해. 그러면 군대라도 동원해가지고 다 해산시켜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젊음을 발산시킬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창구를. 그렇게 가서 너희들은 그렇게 놀아. 우리는 도둑질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놀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유 방임을 해줬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건 둘, 셋만 모여도 막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썩어 빠진 시대에
정치관이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그 대통령을 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실은 허리 아파 지금 죽겠는데 여기까지 떠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금 나아지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